안녕하세요. 서울 이웰치과 대표원장 한기덕입니다. 병원 위치는 이수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치과입니다. 저희 치과는 일반적인 동네 치과에서 하는 보존 치료, 보철 치료를 비롯해서 제가 구강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랑니, 턱관절 이런 진료를 조금 특화적으로 보고 있는 치과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진료를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좀 최신 시설을 많이 보유를 하고 그런 걸 좀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은 이제 임프레션은 안 뜨고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 돼 가지고 모든 보철물을 스캔을 하고 3D 프린팅으로 프린트를 해서 환자분한테 껴드리는 그런 디지털 치과로 지금 돼 있고, 요즘은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한지, 과연 이 환자분에게 있는 문제가 저나 제 가족에게 생겼다면 저는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이제 환자의 니즈에 좀 맞춰서 진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잉 진료는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원장님처럼 과잉 진료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큰 저의 진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늘상 새로운 제품이, 신제품이 여기저기에서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브로셔 놓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봤죠. 무슨 계기가 된지 모르는데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그래야 되나? 요거는 굉장히 요거를 쓰면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환자분한테 임플란트를 수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본이 없으면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고, 본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템포럴을 만들기도 힘들고 한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런 약간 내가 평소에 느꼈던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서, 거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막 쫄라가지고 그걸 받아서 제가 썼는데 생각외로 되게 괜찮고, 지금 이제 그 환자분들, 이제 보철이 마무리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예후가 괜찮고 해서 지금은 점점 이제 아리를 쓰는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리를 쓰는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비어한 본 디펙트가 있을 때, 그럴 때 아리를 쓰고요. 그렇게 아리를 쓰게 되면 시비어한 본 디펙트는 수술을 하고 본 그래프트를 하고 멤브레인을 하고 또는 타이타늄 메쉬를 쓰고 하면 템포러리를 고정식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아리를 쓰면 거의 모든 케이스를 템포러리를 수술 당일날 환자분한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만족도도 크고 수술도 심플해지고, 임플란트 심어놓고 4개월 기다렸다 세카노피하고 하면은 거의 5, 6개월이 지나야 완성이 되는데, 아리는 거의 일괄적으로 2달이면 지금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씬리지인 경우에, 아리는 좀 베이잘본에서 서포트를 받고 위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노출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를 그런 씬리지에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악관 관계가 좁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악 11번, 12번이 미싱이 됐다, 하악 31번, 41번이 미싱이 됐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임플란트 공간이 안 나오는데 2개를 심어야 되나 하나를 심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데, 아리는 보철이랑 커넥션 되는 부위가 다이아메타가 제가 알기로 3mm 정도 되나요? 좀 좁기 때문에 2개가 빠졌을 때 2개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네로 스페이스인 경우에 아리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아리를 처음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21번 치아인데요. 21번 치아가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 골소실도 많고 모빌리티도 많고 해서 제가 엔도도 하고 여러 번 큐렛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염증이 막 생기셔가지고 제가 트레이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치를 하고 당일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CT 사진 보시면 버컬본이 거의 없죠. 버컬본이 없고, 버컬본이 없는데 징지발 레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징지발 레벨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리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징지바에 트라우마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플랩리스로 수술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버컬 쪽에
콜라겐 본을 넣고요. 당일날 환자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식립한 사진 보면 뭐 잘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여기 이제 본그래프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철이 끝난 사진인데 저는 색깔 조금 더 한 번 더 바꾸자 그랬더니 환자분이 그냥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징지바 라인 괜찮고요. 징지바 컨투어도 괜찮고 괜찮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하악 사전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환자인데요. CT에서 보시면 굉장히 리치가 얇습니다. 거의 뭐 1, 2mm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건 일반 임플란트로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하고 버클 쪽에 본그래프트하고 4개월 기다렸다가 세컨하고 하면 뭐 6개월은 돼야 예후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케이스겠죠. 엄청 얇죠. 이럴 때 이제 아리가 좋습니다. 아리 임플란트를 제가 식립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표면 처리가 안 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립하고 바깥쪽에 본그래프트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때 이제 스캔 바디를 꼽아서 본을 뜨고 스티치 아웃을 하면서 제가 템포로이까지 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달이 지나서 파이널 보철을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징지바 레벨도 좋고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기존 임플란트 환자분인데 40번대 전치부에 본로스가 심하게 일어나서 시비어한 본로스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 2개를 제거하고 아리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제거한 영상입니다. 아리를 식립하고, 이 부위는 뭐 표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저는 콜라겐 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멤브레인 없이 콜라겐 본 넣고 수처하고 스캔 바디 넣고 본 떠서 이렇게 수술 후 모습이고, 바로 그냥 이 환자는 2달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파이널 보철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일단 임플란트가 깁니다. 기본 뭐 13mm, 15mm 뭐 이런데, 그리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심어도 되나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임플란트 픽스처 그 표면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 위에 이제 안 된 부분, 그 부위에서 정말 징지바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직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페일도 나지 않은 것 같고, 2달 만에 보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도입하면 분명히 쓸 때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전치부에 임플란트 13, 11, 23을 심는다 했을 때 13, 23 일반 임플란트를 심고 11번에 리치가 너무 얇아서 일반 임플란트를 심으면 본그래프트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 아리를 쓰면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좀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 하나 갖춰 놓으면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EL 치과는 메가젠의 아리 엑스콘과 함께합니다.